예, 자유한국당 오늘 오전에 이 의총을 갖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방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 친박계가 김성태 당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선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계엄 문건 등과 관련해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방부의 계엄 문건 외부 법리 검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잠시만요. 자, 오늘 지금 성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봐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저희 백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 그러면 오늘 그냥 취소를 하든지요. 네, 예정대로 저희가 해명하고 백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기자단하고 상의된 문제인가요? 아니요, 아침에 기자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브리핑을 하시겠다고요? 단장, 예, 기자 간사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간사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대변인, 백브리핑은 백브리핑이고, 네. 이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네네. 이게 기록에 남기는 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받아. 예, 오늘 국방부 최은수 대변인 정례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통상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 기자단과 사전 조율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 내용 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부소장님, 네. 기무사 문건 얘기. 자, 오늘부터 이제 특별수사단 수사 본격 착수하죠? 네. 어느 선까지 또 무엇 내용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지금 작성 과정도 예. 그렇지만 지금 진행 과정도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고 의혹들이 굉장히 어디까지 할 건가가 사실 애매한데 예. 실제로 보고가 어디까지 됐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이번에 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전 정권에 어디까지 조사할 것이냐. 전 정권의 장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에서도 송영무 장관이 또 예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정 정도 알았다고 하면 청와대에도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또 똑같은 이유로 또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방부의 특별조사팀이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안 자체가 전 현 정권의 국방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아우르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내용 자체도 계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유통됐느냐. 처음에 작성 과정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게 유통이 되고 확인됐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하려고 하면은 지금 특별조사단 정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회가 나서서 이 사항을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느 선까지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조사단, 국정조사도 좋고 국감도 좋고 뭐 필요하다면 특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갈무리를 해나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국방부의 지금 특별조사단만 가지고는 잠깐만 정말 부소장님. 예, 국방부 최은수 대변인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현장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 개혁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SBS 김태훈입니다. 두 개의 질문만 받고 백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이 비공개 방침이 왜 7월 들어가지고 공개 방침으로 바뀌어서 외부로 전달을 하게 됐는지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수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드렸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발표한 겁니다. 3월 16일입니다. 올해 3월 16일 날 국방부가 기무사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송 장관이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화를 우려해서 비공개를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 장관이 4월 30일에 청와대에서 기무사 개혁 논의를 했고 또 논의 도중에 기무사 문건을 언급을 했다. 하지만 전달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 국방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무사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브리핑도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조단의 조사도 시작이 될 텐데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전에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게 사실 그 조사가 투 트랙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 문건 자체의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트랙 하나는 이제 3월에 보고를 받고 그 이후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 그리고 청와대에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보고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보고 체계에 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익수 단장을 단장으로 한 그 해공군 군검사 15명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수사단이 한 31명 규모로 지금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아마도 그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30일씩 3차례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특히 그 문건 기무사 계엄령 그리고 위수령 관한 문건 자체의 위법성이나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위법한 활동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그 조사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위법성 검토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이 3월 16일 날 기무사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 해명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국방부 브리핑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4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기무사 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 논의 도중에 기무사 문건이 언급됐다. 하지만 문건이 전달된 건 아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감사원장에게 법적 그 자문을 구할 때도 문건을 보여주지 않고 대략적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사원장은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거를 국방부에서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문제는 군대에서 있는 그 계엄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군대의 문건을 꼭 어디에다 유출하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국방부 장관의 몫입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장 할 때 이런 경우는 이거는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활동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방부 장관 생각에는 후자의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음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왕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죠. 그런데 단 송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도 얘기를 한 것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특별조사단을 만들라라고 얘기했고 이것들을 굉장히 부각시켰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동시에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 장관의 판단입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고 문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사실 10쪽짜리를 행동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군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테고 전 국방장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문제는 지금 송 장관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어떤 다른 쪽에서 심각성이 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예. 그들이 생각하는 심각성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도 일단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정 정도 좀 논의를 해봐야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음에도 군대에서 어떤 검토를 할 때 자체 자율 규제 같은 내부적으로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어디까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지 문서로 이런 걸 남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서 그런 가닥을 좀 해가지고 군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한테 범죄 검토를 받은 부분이 적절했는지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송 장관이 과연 판단을 했다면 그게 적절했는지 부분들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16일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었던 3월 18일 그 당시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서 구두로 이렇게 좀 의견을 구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문건 자체의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 실행 의도에 따라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거죠? 모든 수사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 얘기 좀 하고요. 저희들이 좀 필요한 소식들 계속 좀 들어오면 다시 기무사 얘기 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 글쎄요.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 어렵게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의장단이 출범을 했고요. 오늘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고 국회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죠. 사실상 7월 임시국회가 이제 돌입하게 됐는데 새로 원구성된 그 문희상 특히 국회의장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뭐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세요? 네, 청와대 시간 지난 1년이 청와대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첫 일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게다가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일정 정도 정치 전체의 구도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그런 예.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듯이 배려를 하고 야당을 배려하고 야당도 책임을 좀 지면서 반대를 해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 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회에는 굉장히 기대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에는 정말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임시국회에서 당장 청문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산적한 법안들이나 충돌할 수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국회 정상화가 46일 만에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가 일을 못하고 꽉 봉쇄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할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무심분립, 국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러면서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일단 국회의장단은 구성이 됐고 이제는 상임위원장 구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상임위 중에서 특히 그 거대 상임위였던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이 상임위는 거대 상임위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사실 여야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법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10,000건 넘게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빨리 조속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법관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죠. 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제 등 그 내부 인력 조정 등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관 세 분에 관해서도 지금 그 후보로 내정되어 있는 김성수 변호사 같은 경우 그 민변 출신이고 그리고 특히 통진당을 직접 변호했기 때문에 이분에 관해서도 그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정희 후보자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그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가 아니냐라는 야당의 그 공세가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하셨듯이 협치 소통 통해서 그 민생 안정을 빨리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각 당이 이제 분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임위원장 중에 자리 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상임위는 또 각 당에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상임위원장 자리 어떻습니까? 좀 중요한 자리는 서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뭐 나이나 선수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좀 교통 정리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야당이 문제죠.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지금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갈등 양상이 삼선대 재선 그룹이라고 하는 몇 개 상임위에서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다르게 보면은 삼선 이상의 비박 계열과 초재선 그룹의 친박 계열이라고 하는 개파 갈등의 또 다른 보여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계속 갈등 상황이 되면 뭐 지금 10시부터 의총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뭐 결론이 났겠죠. 지금 먼저 상임위원장 뽑고 한다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상임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핫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치권이 아까 뭐 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를 쪼개가면서 정치권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제의 파이를 좀 키우는 데 집중을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서 지금 상임위원장 이렇게 뭐 정말 눈앞에 있는 이익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참 안타깝죠. 네,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를 놓고도 이제 과연 한국당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 법사위 관련해서 이미 TF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이 법사위는 옥상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지금 권한이 너무 크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그 입법을 해도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법사위를 거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최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낮춰야 된다 그런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당이 그 법사위 위원장을 가져간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있죠 오늘. 네. 지난번 12일 날 난장판 됐잖아요. 오늘 의총 어떻게 될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또 친박계가 물러나라 사퇴하라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의총에 대해서? 지난주의 의총은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할 만큼 사실 초반에 부의장 선출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뒤에 심각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전반부에 상임위원장 선출할 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후반부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면화되고 그것이 김성태 대행에 대한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면은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이거 경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권위 있는 그 기구가 없는 거예요. 의총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아니고 게다가 권한대행 임명한 준비위원은 더더욱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권위 있는 데는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인데 거기에서 투표를 하면은 이건 세대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임시 의사로서의 비대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너무나 지난한 거죠.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그게 분기점이 될 텐데 지난번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전망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성태 당 권한대행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대행이 선출하게 되는 비대위원장을 과연 친박계 그리고 다른 당내 의원들이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도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김성태 권한의원이 당을 좀 혁신해보겠다고 그 혁신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그 준비위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박 의원들의 입장은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준비위는 당원 당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김성태 권한대행을 공격을 하자. 김성태 권한대행의 반격은 그렇다면 그래 우리 당원에 따르면은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을 하기로 돼 있으니 그러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지목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총에서 내부 갈등이 수습되기보다는 조금 더 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교수에 관한 비토를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 총선 그리고 대선 그리고 6.13 지방선거 3차례 선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갈등을 하루빨리 수습을 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열심히 몰두하고 일을 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줘도 국민들의 마음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여전히 당 내용으로 개파 싸움을 하면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려 했더니 또 일부가 좀 반대를 해서 여론조사는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상수 이제 혁신준비위원장이 이걸 이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이름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방식을 두고도 그렇고요. 과연 5명 중에 누가 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어떤 형식이랄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런 형식적인 부분 가지고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깔끔하죠. 당원의 뜻을 모으고 국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면 깔끔하게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건 좀 넌센스예요. 모셔와야지 하는 입장에서 엔트리를 놓고서 선출을 하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뜩이나 자원도 없는데 자원자도 없는데 이렇게 허들을 높여놓으면 누가 와가지고 일을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넌센스인 부분이 있고 오죽하면 후보 중에 한 분이 난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다시 김성태 권한대행이 결국 그 엔터리 중에서 내가 지명을 하겠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사실은 지금의 한국당의 가죽이는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 사실 이게 친박 비박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시 그 계파 갈등으로 돌아가가지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에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친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장 권한대행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김성태 대행이 나와가지고 친박 무리들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자체의 갈등을 일정 정도 그 반사 이익을 누려가지고 버티고 있는 지금 중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은 일정 정도 권한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국민들을 보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로 발목 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해야지 당연히. 어차피 지금 5 중에서 당내 인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때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2분인데 이 2분 중에서 하겠다는 분을 하는 게 맞고 그래도 좀 검증이 되는 분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김성태 대행 같은 경우에도 선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동안 지방선거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면은 결국 한국당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정의에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내일 전국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전국위원회도 만약에 소란소는 상황이 전출된다. 또 연기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 자체는 이제 하세월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기하면은 그야말로 무력한 것들.
그대로 갈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안상수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 무조건 내일까지 한다라고 하고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의총에서 결론을 내긴 낼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갈등 양상을 보이는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이번엔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점점 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좀 교통정리가 일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판까지 놓지 말아야 할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상황은 유동적인데요. 예. 김진표 의원이 어제였나요?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일찌감치 박범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요 친문계 내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만약에 친문계 내에서 또 교통 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평년 쪽에 또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상황 자체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 안보 문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분이 당정청 조율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교통 정리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분이 당대표로 선출이 될지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막판까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마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초반에 먼저 출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먼저 친문 진영에서 핵심적인 몇 사람들이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참 후배들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처음에는 출마 얘기를 할 때도 날 추대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다는 관측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 때도 실세 총리였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관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립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때 당에서 제 목소리를 하는 실세 대표가 온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친문 진영에서도 굉장히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친문 진영에서 일정 정도 부장님 잠깐만요. 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오고 간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해달라, 대통령에 제출해달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제출 대상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입니다. 네,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좀 여러 가지 엇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절차는 좀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 챙기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불거진 이상 조사를 꼼꼼히 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될 관련자가 있으면은 엄벌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